안녕하세요.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과정,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존 인원 다 그대로라 가지고 소개는 넘어가고 수업 목표부터 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과정까지 해가지고 이제 HTML, CSS를 이용한 HTML 문서 작성하는 거를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그다음 뭐 태그는 뭘 사용하고 스타일 지정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고 레이어 대역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히 이제 봤다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우리가 만든 페이지에 동적인 기능이나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을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뭐 기존에도 우리가 만들어봤던 버튼을 만들더라도 어떻게 되어져? 버튼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버튼 눌렀을 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수행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고 더불어서 이제 뭐 나중에는 우리가 뭐 CSS로도 효과를 만들어 둘 수 있지만은 보다 더 효과적이고 동적인 효과를 다루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또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이나 나중에 뭐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다루기 위해서도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법들은 이제 알고 가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어질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상세 좀 목표를 보자면 일단은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문법을 한번 쭉 보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데이터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연산자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어문과 함수, 뭐 객체 등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간단히 배우더라도 얘네가 종류가 좀 많아서 보통 한 주 반에서 한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뭐 그렇게 있고, 그냥 다 배운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위에 있는 이 문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성한 HTML 문서를 조작하기 위한 수단들을 또 쭉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진행이 되어질 거다. 그래서 뭐 커리큘럼 놓고 보자면 한 주 반, 한 2주 정도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뭐 쭉 보도록 할 거고 아마 이것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어질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문서를 도착하기 위한 기본적인 큰 개념부터 이제 돔부터 해가지고 요소 조작, 그다음 이벤트 연결 등을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커리큘럼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이 되어질 거고요. 자, 그다음 강의 일정은 이제 우리가 정규 과목이랑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어지니까 자, 오늘 7월 6일부터 해가지고 7월 28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때가 화요일일 거고요.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똑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어지니 이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7일 이제 금요일인데 이때는 이제 대연절이라서 수업이 따로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 학원 전체 수업이 없을 거니까 이제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강의 일정은 이러하다. 7월 28일까지 이렇게 보면 되고 음. 세 번째 강의는 뭐 나중에, 세 번째 과정은 또 나중에 뭐 설명하겠지만, 세 번째 과정은 아마 다른 정규 과목이랑 이제 똑같이 열릴 겁니다. 아마 세 번째 과정이 아마 8월 6일인가? 6일인가의 개강일 건데, 해당하는 이제 세 번째 과정은 이때 같이 아마 다른 정규 과목이랑 똑같이 열릴 거라서 이 사이 텀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정도 미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보고, 그러면, 파일 공유는 기존에 공유했던 거에서 그냥 이어서 이제 폴더가 추가가 되어질 거라서, 기존의 공유 폴더 그대로 이용해 주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 문헌? 참고 사이트는 기존에 뭐 W3Schools MDN 똑같이 이용해주면 되고 도서는 이전에도 말했듯 요즘은 책이 그래도 많이 나와서 많이 나오기도 해가지고 뭐 반드시 뭐 어떤 걸 봐야 된다 어떤 게 더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서 해당하는 이제 그냥 보기 편한 책을 해주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저희 수업 과정이 jQuery까지 있기 때문에 jQuery까지 포함된 걸 한다고 하면은 해당할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아마 자바스크립트 jQuery 부분은
책이 있는 게 좋기는 할 거예요. HTML, CSS처럼 레퍼런스에 종류별로 쭉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능 단위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수업에 다루지 못하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레퍼런스에서 찾아서 하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음, 자바스크립트 jQuery 부분은 책 한 권쯤은 하나 있는 게 좋고 편할 겁니다. 좋아요. 뭐 이렇게 간단히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는 HTML, CSS와 더불어서 프론트엔드를 개발하기 위한 언어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순수 자바스크립트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는 뭐 jQuery나 그다음에 뭐 노드 뭐 JS나 그다음에 뭐 뷰나 렉트 등 여러 가지가 이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자바스크립트 하나 배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를 개발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는 백엔드 개발 관련된 거고, 프론트엔드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이라서 일단은 이러기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기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면은 되고요. 저희 과정이 제일 거리밖에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을 계속 이제 지향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뷰나 렉트도 같이 공부를 해 나가면은 도움이 많이 되어질 겁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개발하기 위한 언어라고 보면 되고요. 탄생 배경은 이제 95년도 넷스케이프라는 얘도 이제 하나의 브라우저를 운영하던 회사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모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되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자신이 만든 브라우저에 말 그대로 기능을 우리가 프로그램처럼 이제 기능이 뭔가 탑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모카. 그 정식으로 이제 발표가 되어진 거는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어져서 이제 발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이 라이브 스크립트가 나오자마자 엄청 유명해진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유명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름을 이제 빌려와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름 바꿨다라고 해서 유명해지지도 않고 이 이후에 뭐 jQuery나 이런 라이브러리 나오면서 그때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많이 이제 유명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뭐 탄생이 되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거는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구분해서 다뤄야 돼요. 이게 뭐 백엔드까지 배우는 분들은 이제 구분을 딱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프론트엔드만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를 이걸 똑같이 이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음, 해당하는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는 엄연히 다른 언어예요. 일단 아까 와도 그냥 이름만 빌려왔다 뿐이지 해당하는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그냥 와도 얘는 이제 사용한다면 이제 백엔드용이라고 보면은 되고 해당하는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는 아까 뭐 프론트엔드 를 개발하기 위한 언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개발하는 뭐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발 환경이랑 프로그램 동작이 되어지는 방식 모두 다르다라고 보면 됩니다. 생태계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얘 두 개를 동일시에 두면은 안 된다. 왜냐면 간혹 가다가 이게 이력서 같은 곳에 이제 자바를 할 수 있다라고 적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 엄연히 다른 언어이고,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말 그대로 그냥 이름만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 흔히 그냥 동물로 예시로 들면은 그냥 뭐 코끼리랑 그냥 바다 코끼리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똑같이 일단은 뭐 코딩을 한다라는 것만 이제 공통적이지 생김 형태나 다뤄지는 방식이나 사는 곳 모두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름만 같다 뿐이지 얘네들이 완전히 다른 언어다. 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의 표준화도 이제 정립이 되어집니다. 56년도 에크마라는 표준 명사가 만들어지고, 97년도에 에크마 스크립트 1이라는 스크립트 표준 명사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면은 되겠어요. 그리고 점차 이제 기능이 이것저것 추가가 되어지고, 보완이 되어지면서 이제 쭉 버전이 나오고, 가장 많이 추가가 되어진 게 일단은 에크마 스크립트 6에서
가장 이제 추가가 기능이나 보완된 게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후 버전에도 계속 나옵니다. 버전 나오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 뒤에 숫자가 아니라 이제 연도가 붙는데 해당 뭐 뒤에 나온 버전도 이제 앞서 있던 곳에 이제 보안 정도만 있는 거라서 보통 에크마스크립트 5나 6 기준으로 교재가 좀 많다라고 보면은 돼요. 고약 스크립트 표준 명세 이렇게 보면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HTML, CSS하고는 언어가 조금 달라요. 얘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지만은 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보통은 이제 포함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은 프로그래밍보다는 그냥 보통 이제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요. 얘들은 뭔가 구조적으로 만들기 위한 언어라고 보면 되고 얘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언어.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용어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놓고 보면은 그냥 뭐 실행 파일 정도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놓고 보자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용자로부터 어떤 문제를 뭐 해결하거나 또는 기능을 제공해 주기 위한 이제 컴퓨터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명령문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정 기능이나 또 특정 해결 방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라라는 이제 처리 방법이랑 그다음에 순서를 기술한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 설계도 같은 거라고 보면은 돼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이제 파일로 만들어진 게 실행 파일로 만들어진 게 이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러한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해당하는 이걸 우리가 한 문장을 직접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명령문 또는 명령어라고 하고요. 하나 이상의 표현식이 모여서 구성되는 하나의 코드를 읽어드리는 단위, 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브라우저가 명령어 한 줄씩 한 줄씩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고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브라우저가 읽어드리는 이 한 줄짜리가 하나의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를 구성을 하기 위한 게 이제 키워드, 식별자, 특히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용도가 있는 단어들이고, 식별자는 우리 아이디죠. 우리 HTML에도 있던 아이디인데 똑같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이름을 붙일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거는 이미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미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식별자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우리 이제 개발자가 부여하는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우리가 데이터와 같은 뭐 변수나 뭐 함수 등에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주석입니다. 주석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HTML, CSS에서 쓰던 주석 똑같아요. 동일한 용도이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집니다. 단축키도 똑같이 컨트롤 슬래시로 만들고 해제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뭐 용어는 뭐 이렇게 보면은 되고 그 다음에 문장과 표현식을 보도록 할 건데 아까 우리가 명령어 내에는 여러 표현식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표현식은 말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또는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식이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숫자, 뭐 해당 뭐 가격이나 뭐 해당 뭐 나이나 뭐 또 수량과 같은 이런 숫자 데이터를 다루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코드상의 숫자 그대로를 작성해 주면은 돼요. 이게 숫자를 표현하기 위한 숫자 표현식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연산자 표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하기를 하고 싶으면 더하기를 어떻게 써요? 더하기를 기준으로 좌우에 우리가 더할 값을 작성을 하죠. 음. 그래서 뭐 해당하는 우리가 더하기 연산자의 표현식은 이렇게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하면 얘가 뭘 만들어요? 약간 60을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해당 또 플러스 10을 해가지고 어떻게 70이라는 값으로 만들어낸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그래서 이거는 더하기 연산자의 표현식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옴표로 작성이 되어지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모두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제 문구 형식의 문구 형식의 데이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헬로 월드와 같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뭐 문구나 또는 우리가 뭐 이름
이나 뭐 배송지와 같이 해당하는 이제 말도 문자가 들어가는 데이터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표현할 때는 따옴표를 붙여야 된다. 따옴표를 붙이지 않으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키워드나 식별자로 데이터가 아닌 다른 것들로 명령어로 처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식들도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다룰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식들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항상 우리가 문장 뒤에 이제 마침표를 찍어주듯 해당하는 문장의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찍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스크립트에서는 세미콜론이 없어도 오류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실수로 빼먹었다라고 해서 뭐 오류가 나는 일은 적기는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없어도 언제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없는 경우에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세미콜론을 같이 작성을 해주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또요,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문장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키워드 또 좀 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는 아까 말했듯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단어들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류는 굉장히 뭐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하면서 뭐 여기서 이제 대부분이 배워볼 거고 일단 배우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 배우지 못하는 부분들은 좀 심화된 키워드들이 대부분이라서 이거는 뭐 나중에 뭐 따로 여러분들이 특정 기능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공부할 때 다뤄보면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굵게 표시가 되어진 거는 이제 에크마 스크립트 6에 추가가 되어진 뭐 키워드들이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음.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옛날 수업할 때는 이게 에크마 스크립트 5랑 이제 6를 구분했어야 돼서 이제 구분해 놓은 건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구분할 정도로 이제 뭐 엄청 구버전은 없을 거라서 그냥 뭐 이렇게 있다. 라고 보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당장 다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이렇게 많은 그냥 키워드들이 있다라고 보면은 되고 어차피 코드 상에서 우리가 코드 몇 번 작성해봤자 알지만 코드가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래서 뭐 키워드도 키워드만의 색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식별자 보도록 할게요. 자, 식별자는 우리가 이제 흔히 ID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태그에 붙이던 ID 속성이 있잖아요. 항상 어이구야. 뭐 아이디 해가지고 뭐 기존처럼 뭐 컨테이너를 넣는다거나 하는 것처럼 해당하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태그에다가 보유한 값을 얘를 하나만 지정을 하기 위해 아이디를 넣어주죠. 맞아, 이 아이디가 식별자인데 해당하는 이제 스크립트에서도 이런 식별자들을 다룬다라고 보면 됩니다. 똑같은 용도예요. 해당하는 자바스크립트 내에 있는 변수나 함수라는 것에다가 해당하는 우리들만의 이름을 붙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고유한 이름으로 작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뭐 헤이스팅이나 이런 좀 몇 가지 특이 사항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뭐 제어문 파트 들어가고 함수 파트 들어가고 나서 보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가 뭐 특정 대상에게 고유한 이름을 이제 붙인다라고 보면은 되고 규칙도 있습니다. 우리가 HTML, CSS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권장이 되어지는 규칙이 있다 뿐이지 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 딱히 없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지켜야 될 거는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첫 번째는 키워드는 식별자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로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특수 문자는 언더바와 달러만 허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클래스랑 아이디처럼 백이 있죠. 하이픈을 넣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 오로지 특수문자는 언더바와 달러만을 허용을 하고요. 공백 문자도 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붙여서 작성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예시를 보자면 해당하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뭐 특별자를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문자로 시작해 주면은 되고요. 숫자는 아예 사용 못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시작만 안 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제 뭐 뒤에 뭐 숫자를 넣어서 뭐 넘버링도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키워드를 사용한다거나 숫자로 시작한다거나 공백이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 오류가 나게 돼요. 이 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식별자가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뭐 기존의 HTML, CSS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대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이 점도 역시 오타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HTML에서는 다 이제 작성할 때마다 어차피 그 하이픈을 넣어서 다 소문자로 작성해가지고 이제 오타가 뭐야 대소문자로 인한 오타가 나는 일은 없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생각보다 좀 많이 나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소문자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 단어로 구성된 이 식별자인 경우에는 각 단어에 두 번째 단어부터 이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작성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하이픈을 통해서 단어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대소문자로 이제 단어를 구분하기 때문에 해당 뭐 위라웃이다라고 한다면은 위라웃을 붙여서 작성하고 두 번째 단어부터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작성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이제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라는 하나의 그냥 약속 같은 거라서 뭐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관성 있게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맞춰주는 게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면은 되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뭐 하이픈 대신에 뭐 언더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웹에서는 언더바를 넣어서 쓰는 경우가 이렇게 없습니다. 뭐 쓴다고 하면은 이제 뭐 HTML에서 뭐 클래스를 뭐 클래스나 뭐 아이디 같은 경우를 하이픈 대신에 언더바로 쓰는 경우는 이제 있어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언더바를 넣어서 쓰는 경우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배울 이제 상수라는 것밖에 없어요. 상수는 이제 언더바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뭐 상수 파트 때 따로 다루도록 하고 우선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근데 식별자도 나중에 변수라는 파트 다룰 때 근데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주석입니다. 주석은 기존과 동일해요. 똑같이 우리가 작성한 코드에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한 기능이다. 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용도는 똑같아요. 다만 이제 주석을 이제 사용하는 방식에 여기서는 두 개가 나오는데 한 줄 주석이랑 여러 줄 주석이 있어요. 한 줄 주석은 우리가 슬래시 두 개를 작성을 하고 슬래시 이후에 있는 내용이 주석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줄 주석은 CSS랑 똑같은 주석이라고 보면 돼요. 슬래시 별에서부터 별 슬래시까지가 주석이 되어진다. 그래서 뭐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이 되어집니다. 슬래시로 하게 되면은 이 슬래시 앞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문구만 주석 처리가 되어지고요. 왼쪽은 명령어가 그대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줄 주석은 CSS랑 똑같은 주석이에요. 뭐 이렇게 보면은 되고요. 컨트롤 슬래시로 하게 되면은 아마 한 줄 주석 예로 표시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알고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이제 기본적인 문법을 이제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선언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똑같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을 하기 위한 영역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HTML 문서 내에서는 이 스크립트 태그로 우리가 스크립트 영역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 영역은 헤드 태그 또는 바디 태그 이 두 영역에서 각각 선언해서 사용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아이고야. 말 그대로 우리가 스크립트를 바디 태그에서도 사용을 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드 태그에서도 할 수가 있고 바디 태그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헤드 태그에서 하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스타일을 작성하고 그 밑에 스크립트를 보통 작성을 하고요. 바디 태그에서 작성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바디 태그 맨 밑에 있죠. 해당 우리가 마크업을 다 하고 그 밑에서 이제 스크립트 선언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제 기능을 구현한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이런 이제 이유는 이제 뭐 돔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돼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들 다 한 다음에 이제 추가로 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제 지금 알아둘 거는, 스크립트 태그는 헤드 태그든 바디 태그든 작성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CSS처럼 우리가 이제 외부 파일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을 이제 외부 파일을 작성할 때 해당을 우리가 불러와야 되는데, 근데 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올 때는 링크 태그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 태그로 불러옵니다. 왜냐면 어차피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있는 스크립트 코드들을 다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 스크립트 태그로 수행시킨다. 그래서 스크립트 태그에 src 속성에다가 자바스크립트 파일 경로를 넣어주시면 돼요. 좋아요.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한번 만들어서 좀 간단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우리가 아마 지금 없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일단 01 우리가 HTML, CSS 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을 거고, 그냥 널찍한 영역, 밑에 널찍한 영역에 우클릭 해가지고 뉴 폴더에서 02 자바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과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음, 이전 과정과 마찬가지로 1일차부터 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폴더 우클릭해서 뉴 폴더 해주시고 1일차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써요. 자, 그 다음에 new 파일 해가지고 일단은 파일 01에 자바스크립트 .html 파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 태그도 1일차 폴더에다가 일단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뉴 파일, 1일차 폴더 뉴 파일 해주시고 그냥 script.js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script.js 해주면은 이제 아이콘도 JS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컨트롤 뭐 슬래시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 주석이 이게 한 슬래시 두 개로 작성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위한 이제 파일이다 라고 보면은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뭐라도 일단 해보긴 해야 되니까 그냥 일단은 음, 어떤 기능이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알림창을 뭐 띄우는 기능을 간단히 만들어 볼게요. 펑션에다가 뭐 show 뭐 메시지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로와 함께 뭐 메시지라고 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윈도우 점 alt에다가 메시지 뭐 일단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스크립트를 막 여러분들 만들었어. 막 이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스크립트 파일을 이제 불러오는 거는 우리가 스크립트 태그로 불러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외부 파일을 불러올 때는 밑에 스크립트 태그 작성한 밑에 src라고 되어져 있기도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직접 작성해도 되기는 하지만 src 있는 거라게 되면은 파일 경로를 바로 지정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은 폴더에 있으니까 그냥 뭐 script.js 뭐라고 해주면은 됩니다.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와 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렇게 h1 태그 한번 작성해 주시고 스크립트는 우리가 바디 태그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스크립트 뭐 해주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우리가 내부 자바스크립트 뭐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컨트롤 슬래시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한 줄 주석으로 표시가 되어져요. 이게 뭐다?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영역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기능이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이런 알림창을 띄우는 기능을 만들어 본 거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파일에다가 넣으면, 여기 안에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해당 파일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우리가 알림창을 띄워보도록 할 건데, 쇼,
메시지라고 해주면 됩니다. 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이 쇼 메시지라는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단순히 소괄호까지 작성하고 세미콜론 작성하게 되면은 페이지에 이러한 이제 알림창이 하나 뜰 겁니다. 이게 윈도우 창이 하나 뜰 거고 여기 보면 undefined라고 나오는데 아무 내용이 없으면은 undefined라고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출력할 내용을 여기에 표시할 내용을 소괄호 안에 넣어주면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문구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따옴표로 묶어야 된다라고 했죠. 만약에 따옴표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아니다. 여기다가 해서 뭐 알림 해가지고 뭐 아직 준비 중입니다. 자, 난 이렇게 이런 문구를 출력하고 싶어. 근데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다 어떻게 되죠? 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지죠. 왜냐면 우리가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 영문자로 작성이 되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얘네들 다 무엇으로 처리가 되어지냐면 명령어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얘를 뭘로 해야 돼? 우리는 얘를 여기 문구로 표시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자 형태의 데이터들은 따옴표로 묶어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큰 따옴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이용해주고 다시 리프레시해주면 어떻게? 이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여기 위에 표시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줄 수가 있다.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스크립트 파일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일단 쇼 메시지는 우리가 주석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매번 페이지 리프레시 할 때마다 계속 알림창이 띄워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주석 처리로 좀 막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뭐 도매에 대해서 잠깐 뭐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서 객체 모델, 브라우저가 HTML 문서를 읽고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객체, 데이터들의 집합이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브라우저 화면에 보여지는 모든 내용들이 그냥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문서를 우리가 브라우저한테 넘기고 브라우저가 이 문서를 읽어서 모두 데이터화 시켜 놓은 내용들이 화면에 보여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작성한 문서를 데이터화 시켜 놓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돔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이 문서를 조작한다라기보다는 이 해당하는 돔을 조작을 해가지고 브라우저에 보여지는 걸 달리한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한번 선택자 파트 때도 잠깐 보긴 했었는데 우리가 뭐 스크립트를 뭐 이런 스크립트를 우리가 문서를 뭐 이렇게 작성을 해. HTML 해가지고 뭐 헤드 태그, 바디 태그 해가지고 쭉 작성을 하게 되면 이거를 아까 말했던 이제 브라우저가 해당 파일을 읽어서 이거를 이제 트리 형식으로 이제 트리 형식으로 각 요소들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해당하는 뭐 태그부터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내부 문자들도 모두 이제 데이터화 시켜서 만들게 되고 우리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얘네들을 조작한다라고 보면은 돼요. 그리고 해당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서상에서의 이제 최상위는 HTML2예요. 근데 이제 해당 이 돔 해당을 이제 이 돔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상위 데이터가 하나 더 있는데 해당 이 상위 데이터가 다큐먼트라는 객체입니다. 말 그대로 문서, HTML 문서 자체를 다루기 위한 객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모두 다룰 거는 아니고 일단은 이제 문서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기능들 몇 가지만 오늘 간단히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돔 자체를 표현한 돔을 다루기 위한 객체 데이터라고 보면은 되고요. 돔의 정보를 탐색 및 조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문서를 작성한다랄지, 뭐 탐색을 한다랄지 등의 기능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히 볼 거는 문서에 작성하는 기능을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출력을 위한 기능이 문서에다가 출력하는 거랑 개발자 도구에 출력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서에다가 작성하는 기능은 write랑 write ln입니다. 이게 라인이죠. 라인의 약자라고 보면은 돼요. 라인의 약자인 ln이 붙는 게 있는데 해당하는 말도 문서에다가 작성을 하는 기능이다라고 보면 되고 이 두 개에 대한 차이는 해당하는 이제 그냥 작성을 하느냐 이렇게 한 줄로 작성하느냐의 차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로 작성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쭉 입력을 하면은 그냥 뭐 똑같이 헬로 월드를 입력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입력한 다음에 그냥 커서가 이 자리 그대로 유지가 되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작성하면 어떻게? 그 다음 작성하게 되면은 이 자리 이어서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write ln을 이용하게 되면은 헬로 월드를 작성하고 커서가 다음 줄로 내려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라이트 L은 어떻게 커서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 출력할 때 어떻게 그 다음 줄에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리고 콘솔.로그는 우리가 개발자 도구에 있는 이제 콘솔이라는 탭이 있어요. 우리가 개발자 도구 열어서 보면은 엘레먼트 탭이랑 콘솔 탭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출력을 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를 만들다 보면은 중간중간 값을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CSS 같은 경우는 뭐 스타일 탭이랑 컴퓨티드 탭이 있어서 여기서 검색을 해서 원하는 속성 값을 확인하면 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이제 확인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저장소에 있는 값을 직접 출력을 해야 되는데 뭐지, 우리가 간단한 실습할 때는 그냥 문서에다가 표시를 해줄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포트폴리오 한다랄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이 문서상에 출력하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왜냐면 레이아웃을 망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수로 지우는 걸 깜빡하게 되면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개발자 도구 콘솔에다가 출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콘솔은 단순히 뭐 결과물을 출력하는 것 외에도 뭐 간단한 명령어를 뭐 넣어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까 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뭐 쇼 메시지도 우리가 만들었던 쇼 메시지도 여기다 간단히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출력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간단한 명령어나 또는 값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를 작성하는 영역입니다. 뭐 같은 이제 연산자도 작성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결과도 받아올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돼요. 그래서 어, 해당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명령어를 뭐 사용해 보거나 또는 이제 값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다라고 보면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작성하는 기능부터 보도록 할 건데, 이 작성하는 기능은 모두 문서에다가 작성을 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뭐 돔에다가 작성을 하는 거긴 한데, 해당하는 우리가 해당 명령어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 명령어를 수행하는 곳에다가 우리가 작성인 내용을 그냥 돔에다가 그대로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간단하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다큐먼트 객체부터 놓고 보자면 네, 문서 객체 모델에 해당하는 도메 최상위 객체라고 보면은 되고 해당하는 이제 보통 HTML 문서를 음, 다루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뭐 해당을 우리가 HTML 요소죠? HTML 요소를 뭐 탐색을 한다거나 해당하는 이제 뭐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등에 대한 기능이 있다라고 보면은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출력하기 위한 기능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은 다큐먼트 점이라고 해도 됩니다. 점, 그 다음에 해당은 write 기능이다라고 보면은 되고요. 해당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해당 여기 안에 작성된 내용이 이 스크립트 태그죠. 스크립트 바로 밑에 이제 바로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로 HTML 문서 뭐 작성하기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 열어서 보면 어때요? 밑에 자바스크립트로 HTML 문서 작성하기가 표시가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발자 도구도 열어서 보면은 내가 어떻게, 어이구야. 해당하는 이제 이 스크립트 태그 밑에 해당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작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해당하는 뭐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통해서 우리가 문서에 또 추가적인 정보나 문구들을 넣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뭐 작성하기고요. 해당은 이제 작성할 내용을 따옴표로 묶어서 작성해 주면은 된다.
자, 그러면, 자, 얘가, 아니다, 50분이구나.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이렇게까지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문서 작성하는 거를 활용하는 것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할까요? 자, 아, 자, 우리가 이 다큐멘트에 작성하기 위한 기능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서에다가 작성을 하는 건데, 아까 전에 뭐 개발자 도구에서 봤듯, 그냥 일반 그냥 우리가 큰 따옴표 작성했던 것처럼 그냥 큰 따옴표로 그냥 쭉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원래는 컨텐츠를 제가 이제 작성할 때 항상 뭘 해주는 게 좋다. 항상 어떤 태그로는 감싸줘야 우리가 뭐 스타일이랑 기능을 넣어줄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다큐멘트 라이트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 스크립트 밑에다가 바로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얘만의 따로 뭐 스타일을 넣어준다거나 그다음 기능을 넣어주는데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작성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 해당하는 얘를 뭐 밑에다가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음 H2 태그 형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H2 끝 태그까지 작성해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도 그냥 다른 거 해야겠다. H2 해가지고 뭐 자바스크립트 뭐 출력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문서를 확인해 보면 어때요? 해당하는 얘가 굵은 글자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얘가 뭐가 되어진 거야? 얘가 H2 태그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라이트 기능을 통해서 문서에 그대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괄호 안에 일단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해당하는 돔에 반영하기 때문에 HTML 형식의 내용을 작성하면 해당하는 이제 우리가 뭐도 가능하다 요소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능 굳이 왜 필요하냐? 왜냐면 우리가 직접 작성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뭐 투두 기능이나 또는 이제 뭐 특히 뭐 장바구니처럼 해당하는 얘네들은 어때요? 사용자가 뭐 체크한 항목을 그대로 표시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마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체크한 또 장바구니에 담은 이제 항목들만 해당하는 이제 화면에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체크한 항목들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데이터로 보관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당하는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담은 내용들을 그 요소를 쭉쭉쭉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러한 만드는 작업을 이제 스크립트로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와이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맞춰서 요소를 추가할 때 스크립트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때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HTML 형식의 문구를 통해 이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좋아요.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보면은 되고요. 음. 자, 그러면 이제 태그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추가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 주의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따옴표죠? 따옴표로 만들어진 문자열이라고 했죠? 문구 형식의 데이터. 문자열은 한 줄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제 만약 목록 태그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큐멘트 라이트를 해가지고 큰 따옴표로 작성을 하는데 UL 태그 안에 이제 li 태그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당연히 한 줄로 작성하기에는 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엔터를 눌러서 이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오류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해당하는 우리가 이 문자를 다룰 때, 다운표로 되어진 문자를 다룰 때는 오로지 한 줄로만 작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얘가 중간에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다룰 때는 어떻게 되면 그냥 한 줄씩 작성을 이제 보통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트에 뭐 li 해가지고 뭐 다큐먼트 점 라이트 뭐 슬래시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뭐 세 개 해가지고 뭐 라이트 ln 뭐 콘솔 점뭐 로그 뭐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어떻게 되어진다? 이렇게 목록 태그로 추가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일단 뭐 이렇게 뭐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이렇게 뭐 한 줄씩 뭐 작성을 해주거나 아니면 난 이게 너무 귀찮아 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나는 그냥 한 번에 작성하기 위해 여러 줄로 이제 작성을 해야 할 경우 근데 우리가 보통 백틱이라고 하는데 이 물결에 있는 문자 있죠. 그죠? 물결에 있는 문자 얘를 이제 백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틱을 사용하여 이제 문자열을 작성해 주면은 돼요. 얘는 여러 줄을 이제 사용하도록 허용해 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큐먼트 똑같이 라이트 해주시고 이 백틱을 작성해서 이 안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엔터를 해보면 그냥 엔터를 눌러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엔터가 들어가도 오류가 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여기서 그냥 우리가 HTML처럼 UL 태그에, OL 태그랄까요? 다르게? OL 태그에, 뭐 li에, 다큐멘트 점, 라이트, li에, 다큐멘트 점, li에, 이거야. 그 다음에 OL 태그 끝 태그까지. 얘네들은 여기선 자동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뭐 이렇게 백틱을 이용해 주면은 여러 줄로 작성하는 것도 되어진다. 그러면 똑같이 일단 어떻게 되어져요? 목록 태그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면 되고, 뭐, 백틱은 뭐, 이렇게 뭐 여러 줄 기능뿐만 아니라, 나중에, 음, 나중에, 일단 뭐, 변수나, 해당하는 이제 변수, 일단 뭐, 데이터, 또는 뭐, 변수, 연산식 등의 값들을 이제 삽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뭐 변수 파트나 뭐 데이터 파트 때뭐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뭐 추가적인 기능들도 좀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표현식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 기타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뭐 간단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서 작성하는 거는 간단히 봤습니다. 간단히 뭐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말고도 콘솔에 출력하는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콘솔에 출력하는 것도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개발자 도구의 콘솔 탭에 출력하기 위한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콘솔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콘솔점이라고 해주면 되고, 여기에 기본 기능은 뭐 로그예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출력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간단표로 뭐 자바 스크립트로 콘솔에 출력하기라고 해주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개발자 도구 열어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콘솔 자바스크립트로 콘솔에 출력이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옆에는 어떤 파일에 몇 번째 줄에 출력이 되어졌는지도 알려줍니다. 왜냐 우리가 HTML 뭐 택 해당 코드가 길어지면서 당연히 그에 따른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어디에서 출력을 했는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콘솔에 출력이 되어지는 데이터의 양도 많아질 텐데 해당하는 이러한 로그들을 우리가 그룹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약간 로그의 그룹화인데 자, 콘솔에 보면은 콘솔점에 그룹이라고 해주면 총 3개가 표시가 되어질 거예요. 이때 그룹이랑 그룹 콜랩스 얘네가 그룹의 이제 시작을 나타내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그룹 엔드가 그룹의 끝 마침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룹으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콘솔점 그룹 엔드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이제 그룹을 출력하는 건데 뭐 콘솔점 로그 해가지고 뭐 1점 콘솔의 로그 출력 그리고 뭐 두 번째 로그의 뭐 그룹화 뭐 세 번째 뭐 테이블 형식으로 뭐 출력 뭐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기에 콘솔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표시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펼치고 접을 수가 있어서 그룹 단위로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좋아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위에 그룹의 컨설점 그룹이라고 이제 굵게 표시가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얘가 이제 그룹의 이름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룹의 이름은 우리가 이 그룹 시작에 작성했던 부분 있죠. 그룹의 시작.
여기에다가 그룹의 이름을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여기다가 이제 그룹명을 넣어줄 수가 있고, 이때 얘는 그냥 우리가 뭐 펼쳐진 채로 표시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이 그룹으로 시작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펼쳐진 채로 이제 콘솔에 표시가 되어진다. 그리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밑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그룹 콜랩스드가 있었죠. 만약 그룹 컬랩스드로 할 경우에는 얘는 이제 접혀진 채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음. 그래서 리프레시 해보면 그룹으로 할 경우에는 펼쳐진 채로 콘솔에 표시가 되어지고 콜랩스드로 할 경우에는 접혀진 채로 표시가 되어진다. 좋아요. 일단 뭐 그룹화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묶었을고요. 그룹 내에 또 다른 그룹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룹 안에 또 다른 그룹을 넣어서 세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다음 볼 건 뭐 테이블 뭐 형식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배열이랑 뭐 객체라는 걸 배울 때 뭐 다루기는 할 건데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콘솔점 로그에다가 이제 우리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루고 싶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대괄호로 표현을 합니다. 이 대괄호 작성해주고 뭐 10, 20, 30, 40, 50 뭐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해당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대괄호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지고 뭐 얘도 클릭해 보면은 클릭해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10부터 50까지 앞에 번호가 붙여진 채로 표시가 되어진다라고 보면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그는 간단하게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데 밑에 복사해가지고 테이블로 바꾸도록 할게요. 음. 테이블로 하게 되면은 얘는 말 그대로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이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여져요? 얘는 밑에 이제 표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번호, 그 다음에 그냥 값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나중에 이제 뭐 객체라는 걸 다루게 되면은 보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지금은 단순히 그냥 숫자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예로 보든 큰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많은 이제 키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이제 보다 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해당하는 표에 해당하는 얘네 눌러보면 알겠지만 해당하는 정렬 순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러한 콘솔의 이제 기능이 있다라고 보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뭐 활용하면은 좋은 기능이고요. 근데 못하더라도 이 로그만 알고 있어도 뭐 제값은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없다면 우리가 이제 이후 이제 수업 뭐 진행 방식을 좀 보도록 할 건데 두 번째 파일 만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 진행 방식은 우리가 바디 태그에다가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실습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HTML이랑 CSS랑 다르게 얘네들은 이 스크립트 내에서만 다 값이 다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을 하려면 아까처럼 우리가 라이트나 또는 이제 콘솔 이용해서 값을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콘솔 또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우리가 열고 또 개발자도 열어서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서를 조작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문법 다룰 때는 바디 태그에다가 스크립트 작성해서 표시를 해줄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도 봤듯 우리가 문서를 쭉 작성을 하는데 우리 아까 전에 뭐 태그를 이용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라이트에다가 이런 문구를 작성하게 되면은 쭉 작성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쭉 한 줄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이전에도 말했듯 문서 내에서의 공백 처리는 어떻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러 줄로 작성을 해도 얘네들이 무조건 한 줄로 표시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 엔터 해당 얘를 하나의 띄어쓰기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습하는 동안에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일일이 뭐 태그를 넣어주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몇 번 작성해 보면은 알았겠지만 얘가 자동 완성이 되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끝 태그도 직접 작성해야 되고 특히 이 슬래시를 빼고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이거 수정하고 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실습하는 동안에는 이 PRL 태그를 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 음. PRL 태그 안에다가 네,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주고요. 이때 시작 태그, 끝 태그를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다 H1 해가지고 뭐 PRL 태그로 음, 자바스크립트 네, 실습한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다큐멘트 똑같이 라이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헬로 월드 느낌표를 작성하게 되면은 쭉, 뭐, 세 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얘네가 쭉 한 줄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죠? 해당은, 얘는, 아까 라이트는 뭐기 때문에, 해당은 이제, 라이트는 출력 후, 해당은 작성 후, 해당은 커서가 자리를 유지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밑에 HR 태그 해주고, 그 PRL 태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고 이제 PRL 태그를 HR 작성하고 똑같이 복사해 와서 여기를 write ln으로 작성을 해주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 여기서는 한 줄씩 출력이 되어지죠. 얘는 라인이 뒤에 ln이 뭐다? 라인이다라고 했어요. 얘는 작성 후에 커서를 어떻게 한다? 커서를 다음 줄로 이동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씩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일일이 태그를 넣어서 출력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쉬울 겁니다. 좋아요. 일단은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기는 하나?
우리가 기존에 뭐 CSS, 리셋을 다뤘었죠. 자, 그점 CSS의 리셋 통해서 뭐 싹 초기화를 뭐 해서 다뤘었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우리가 이때 계속 이제 밝은 색소인데, 그냥 뭐 여러분들 그냥 뭐 편하면은 그냥 이대로 써도 상관은 없기, 그냥 뭐 리셋 없이 뭐 써도 되기는 하는데, 제가 이 앞에 프로젝트 키가 이게 계속 눈이 부셔가지고 흰색을 계속 쓸 수가 없어서 어두운 테마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공유 폴더, CSS 폴더에 보면은 이제 다크.css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받아와가지고 저장해 주시고, 끌어다가 CSS 폴더에 넣어주면 됩니다. 음. 음. 옛날 건가? 나중에 뭐 추가는 해야겠다. 일단은 해주고, 그러면 이제 불러올 때 어떻게? 해다, 다크.css로 해주면 되고요. 이때 리셋 다음에 작성이 되어줘야 됩니다. 혹시 초기화가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면은 대략 뭐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이제 보여질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고요. 헤더에는 H1 클래스의 헤더 뭐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마다 이제 PR리 단위로 계속 만들어주면 계속 카드가 하나씩 추가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줄 거다. PR리 태그 이용해서 카드 만들고 그 안에 스크립트 태그를 넣어줄 거고요. 얘네들을 붙여줘야 되는 이유가 PR리 태그가 이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엔터를 치는 순간 이 안에 있는 이제 들여쓰기가 생기게 되죠. 태그 앞에. 그러면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앞에 들여쓰기가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태그를 넣어서 공백 없이 작성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얘네가 스크립트가 작성이 되어질 때 이 상태로 작성이 되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작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붙여서 작성을 해주면 돼요. 이도 넣게 되면은 안에 엔터가 많이 생기게 되죠.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좋아요.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준비해 주면은 되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네, 다음 시간에 할 거를 다루기 위해 기본적인 것을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자료형과 변수,
변수라는 걸 보기 위해서 좀 데이터라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 정확히 우리는 이제 브라우저겠죠? 브라우저에서 다루는 모든 값들을 이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작성했던 따옴표로 작성된 해당하는 문구도 말 그대로 데이터라고 보면은 되고, 우리가 이제 뭐 입력 양식에서 다루었던 뭐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 있겠죠? 뭐 아까 말했던 뭐 사용자의 보통 뭐 나이나 뭐 수량이 되어졌든, 아까 뭐 제품 관련된 정보가 되어졌든, 이러한 이제 여러 정보들 또 똑같이 데이터다라고 보면은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코드상에 작성된 값들을 이제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코드상에 작성된 값. 리터럴과 브라우저 상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나 또는 뭐 다른 파일로 읽어들인 값들, 해당 얘네들 모두가 이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고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데이터가 그냥 단순히 데이터라고 하나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해당 데이터가 용도나 특성에 따라 여러 타입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기본적으로 나눠서 숫자 10과 문자 10은 똑같이 우리가 뭐 10이라고 읽을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른 데이터이고 얘네들을 다루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랑 기본적으로 문자를 구분해서 다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해당하는 이제 숫자끼리 우리가 10 플러스 10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냥 수학에서의 더하기가 되어지면서 2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말대로 우리가 여기서 더하기는 우리 일상에서 알고 있는 수학에서의 더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자열인 이 큰 따옴표로 표현이 되어진 얘도 우리가 10으로 읽을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더하기를 하게 되면은 얘네는 아까도 문자이기 때문에 수학 연산을 하지 않고 보통 연결 연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하나의 문구로 이어붙이는 연산을 하기 때문에 1010으로 출력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똑같이 출력할 때는 하나를 출력할 때는 똑같이 문서에 10이라고 출력이 되어질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연산을 하고 다룰 거냐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다루더라도 숫자로 다룰 거냐, 문자로 다룰 거냐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럼 데이터는 숫자고 문자 두 개뿐이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많습니다. 게다가 데이터의 종류는 보는 것처럼 이제 불리언, 넘버, 스트링, undefined function, 오브젝트 등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 데이터들은 위에 세 개라고 보면 돼요. 불리언, 넘버, 스트링인데 불리언은 이제 논리, 값을 의미를 합니다. 논리를 의미를 하고요. 모든 명제에 대한 결과를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참 또는 거짓이라는 이 두 가지 데이터만을 표현을 하게 되고요. 흔히 우리가 이제 명제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한 예시로 예를 들어 뭐 그냥 간단 20이 뭐 10보다 크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 얘는 뭐예요? 얘는 참이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의 명령어를 작성하면 이거에 대한 결과값 true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불리언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얘는 뭐예요? 얘하고 얘는 뭐 숫자가 되어지겠죠. 얘는 이제 숫자, 넘버라는 타입이다라고 보면은 되고요. 숫자는 이러한 정수형, 자연수와 같이 정수 형태뿐만 아니라 소수점을 포함하고 있는 숫자도 포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똑같이 넘버라는 타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소수점이 없는 수랑 소수점이 있는 수를 또 이제 구분해서 이제 부를 수 있으면은 좋기는 해요. 소수점이 없는 수를 우리가 이제 보통 정수라고 하고 소수점이 있는 수를 이제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뒤에서 뭐 좀 더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은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해요. 아까 우리가 따옴표를 통해서 표현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래서 문자열 스트링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세 개를 위주로 다룰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불리언은 나중에 연산자랑 이제 제어문 다룰 때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고 그 외에는 보통 넘버 스트링을 다루게 돼요. 자, 그 다음에 undefined부터는 이것들은 조금 이제 심화된 내용인데, 일단 undefined는 존재하지 않다를 의미하는 자료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데이터가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CSS에서 보던 이제 none과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를 의미하는 값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펑션은 함수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아까 전에 뭐 스크립트 파일 만들 때 잠깐 봤었죠. 그래서 이제 기능을 만들기 위한 이제 타입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오브젝트는 이제 객체를 만들기 위한 타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얘는 이제 여러 데이터와 그다음에 여러 기능이 합쳐진 복합적인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함수랑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 위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위주로 다룰 거예요. 세 가지 위주로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펑션이랑 오브젝트를 다룰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자면 아까 말했던 숫자, 넘버 타입이다라고 했고 숫자 형태의 데이터다. 이때 우리가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 소수점이 있는 수를 실수라고 보면은 돼요. 그래서 뭐 인트형, 플로트형 뭐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할 이제 기능들 중에 그냥 뭐 파스, 뭐 인트 또는 뭐 파스, 이제 플로트라는 기능을 중간중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나는 얘네들이 이제 정수로 인트형으로 만들기 위한 거, 플로트형으로 만들기 위한 이제 기능들인데 해당하는 이제 맞아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해당하는 인트랑 플로트를 알아야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인트 플로트 정도는 알고 있으면 유용할 거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뭐 끊기지? 음. 숫자. 일단 뭐 포괄적으로 보면은 넘버 숫자라는 타입이고 이제 그 안에 인트 플로트 이렇게 또 명칭이 붙여진다. 좋아요.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논리형입니다. 아까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을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이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가 딱 두 개뿐이에요. 그래서 불리언에 포함이 되어진 건 true라는 값이랑 false라는 값, 이 두 개만 있다. 그래서 true는 참을, false는 거짓을 의미를 하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보통 이제 주어진 조건의 결과값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아까 22, 10보다 크다와 같이 했는데 보통 이제 스크립트 사용이 되어지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사용자의 나이가 해당 뭐 나이가 뭐 20살 이상이다. 또 이렇게 주어진다거나 또는 이제 뭐 점수가 뭐 70점 이상이다. 와 같이 해당하는 이제 이러한 명제를 주고 검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합격 여부를 검사를 한다거나 뭐 나이 제한을 검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산자 파트 때뭐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일단 이러한 타입이 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자열이에요. 우리가 이제 숫자만큼이나 많이 사용이 되어질 데이터인데, 문자 또는 문장으로 작성된 데이터를 표현하는 타입이다. 그래서 이제 따옴표로 작성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뭐 따옴표, 뭐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어떤 걸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일관되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뭐 어떤 때는 큰 따옴표, 어떤 때는 작은 따옴표 쓰게 되면은 헷갈리기도 하고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은 최대한 그냥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봤듯 문자열은 더하기, 연산 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끼리 이제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하나로 이어 붙여지게 되고요. 해당 문자열과 다른 타입의 데이터도 똑같이 더하기 연산이 가능한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문자열이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의 문자열로 붙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점을 알아두면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뭐 제어 문자입니다. 해당하는 이제 우리가 문자열 내에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문자들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따옴표 안에 표현할 수 없는 문자들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큰 따옴표로 작성을 할 때 뭐 큰 따옴표로 쭉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작성할 수 없는 문자들이 몇 개씩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개인 문자, 엔터를 아까 전에 우리가 넣어줄 수가 없었죠.
그죠? 엔터를 넣어줄 수가 없는데 그 엔터 역할을 하는 문자가 백슬래시 n이다 라고 보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문자열을 만들 경우에는 이 안에 큰 따옴표를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큰 따옴표 문자를 표현하고 싶으면은 백슬래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표시하고 싶은 경우에는 슬래시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래, 백슬래시가 제형 문자의 시작 문자이다 보니까 이제 백슬래시나 또는 원화 문자를 출력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백슬래시나 원화 문자를 출력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백슬래시를 두 개 작성해 주면은 또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자열 내에 표현할 수 없는 문자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이 되어진다. 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냥 이거는 뭐 이렇게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래도 엄청 많이 쓰지는 않아서 이렇게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undefined입니다. 옛날 아까도 말했듯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음. undefined.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텅 비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겁니다. 그때 undefined로 이제 출력이 되어질 건데 undefined가 만약에 출력이 되어졌다고 하면은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요. 의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다루다 보면은 이제 데이터의 종류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와요. 왜냐면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떤 타입인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typeof라는 연산자를 이용을 합니다. typeof 다음에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얘가 어떤 타입의 데이터인지 알려줘요. 그래서 얘를 확인을 하거나 검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일단은 뭐 데이터 종류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하나씩 뭐 잠깐 좀 보도록 하죠. HR 해가지고, 일단은 뭐 주위에서 다룰 거는 문자열이라서 뭐 그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다큐멘트 라이트 LN 작성해 주고요. 아까도 우리가 문자열은 뭐가 가능하다? 아까 봤던 헬로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월드 느낌표 뭐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요. 이렇게 해주면 뭐 우리가 하나의 이제 문자열로 이어 붙여져서 출력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부터 우리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뭐 나이라고 해주면은 뭐 나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일단은 내가 문자열 숫자이긴 하지만 얘도 결과를 보면은 꺼버렸나? 어떻게 밑에 뭐 나이하고 32 뭐 이렇게 출력이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도 이제 뭐 결과만 놓고 보면 어떻게 되어진다? 얘도 이제 하나의 문자열로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출력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자, 이게 더하기를 우리가 문자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숫자에서도 사용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10 플러스 20은 해가지고 플러스 10 플러스 20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값이 어떻게 나와요? 얘가 1020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숫자끼리임에도 1020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도 연산자가 뭐가 있어요? 연산자들마다 우선순위가 있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같으면 어디서부터? 이제 왼쪽에서부터 연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얘네들도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왼쪽에서부터 먼저 계산이 되어지고 그 결과값이 이제 뒤에 거랑 또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되어져? 앞에 있는 문자열이랑 뒤에 10이 연산이 되어지니까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열이 뒤에 20이랑 더해지니까 어떻게? 또 하나의 문자열로 이어 붙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연산자마다 우선 순위가 있으며 해당하는 이제 동일한 우선순위인 경우 결합 방향에 의해 연산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이제 더하기 연산자는 왼쪽에서부터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선순위랑 결합 방향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산자 파트 때 보도록 할 거고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가 소괄호를 이용하여 연산자 우선순위를 명시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얘네를 10 플러스 20을 소괄호로 작성을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30이라는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나중에 또 보긴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중괄호랑 대괄호 있죠? 수학에서는 우리가 소괄호, 그다음에 중괄호, 뭐 대괄호를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명시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중괄호, 대괄호는 우선순위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소괄호만을 이용을 해서 우선순위를 명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선순위가 여러 중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소괄호를 여러 번 중첩해서 우선순위를 명시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짝을 잘 맞춰서 작성해 줘야 된다. 중괄호하고 대괄호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선순위 명시할 때는 소괄호만을 이용해서 잘 맞춰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좋아서 오늘은 뭐 대략 이렇게 간단히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보도록 하고요. 질문 있나요?